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7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딱 한 주 남았죠. 이번 주 경마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23, 24, 25일 경마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 주는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현재 1월 경마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경주 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토요 경마도 10개 경주에서 11개 경주, 1호 경마는 서울이 11개 경주에서 12개 경주, 금요 경마는 부산이 9개 경주에서 10개 경주로 현재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준비된 승부 경주는 4경주, 6경주, 7경주, 여기 후반에 9경주, 10경주 A급 메인입니다. 특히 오늘 최고의 메인은 바로 이 9경주입니다. 2등급 경주가 되겠고 정말 제가 한번 배당 노림수의 승부로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맛빌이고요. 인기 순위에서 좀 밀려있을 뿐이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9경주 A급 메인, 그야말로 A급 메인 승부 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몬 경마TV 현재 올해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300분 구독자 305분이네요. 현재 구독해 주시고 계시고, 자, 이제 올해 목표는 좀 달성이 됐지만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열심히 하는 그런 길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제1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가 부산 금요 경마와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전반부의 경주는 물론 이제 충마 선정이 관건인 경주가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인기 마피 간의 접전 경주가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혼전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혼전 경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 경주 자, 제1경주입니다. 6등급의 1000m 레이스 신예 마피 간의 경쟁이고 2세 마피 역시 루키 원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기대치 있는 신예 마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대치 있는 신예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필들에 따른 능력 평가가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경주 주요 마필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5번 블랙 모션 볼까요? 자, 5번 블랙 모션 제가 간단하게 특장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데 5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주행임사 때 거의 한 실전의 50% 정도의 추진을 가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추진 속에 걸음이 나왔다 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마필 4번 아가판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죠. 이 마필이 첫 번째 주행심사 때는 뒷심에서 좀 약점을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월간의 휴양기가 있었고 4개월의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모습에서는 뒷심이 정말 많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마필이 뒷심도 완성이 됐고 근성도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경합 양상에서는 충분히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템버거라는 마필이 현재 퇴역이 됐죠. 이 마필이 종반에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나름대로 혈통적인 기대치도 좋고요. 템버거도 기대주였죠. 일단 아가판서스는 7월달 대비해서는 뒷심이 정말 많이 보강이 됐다. 플러스 알파로 근성까지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치를 분명히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자, 1번 카리즈마라는 마필. 이 마필도 역시 선행력 마필입니다. 초반에 스타트가 상당히 좋고요. 다만 이제 종반에 추진을 가했는데 뒷심이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뒷심의 완성도가 조금은 아쉽고요. 게이트 이점은 일단 좋고요. 1번 마필. 여기 이제 외곽에 있는 말이 9번 마필. 비아리카라는 마필인데 마찬가지로 선행력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종반에 추진 강도가 상당히 강했었고 나름대로는 탄력이 나아졌던 모습이었지만 역시 과연 이제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일단은 관건입니다. 저는 이번 1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동행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마필들은 잠재력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제 순발력, 스피드, 뒷심의 완성도
또는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점은 없는지, 악병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동행 퍼스트는 제가 볼 때는 순발력, 스피드, 뒷심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의 뭐 주행사 때 추진 강도도 거의 없었던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훈련 강도라든가 출발 연습까지 이틀에 거쳐서 시행을 했죠. 거의 뭐 저는 완벽하다 보고 있고, 이번에 나오는 여느 신의 마필 1번, 4번, 5번, 9번 마필, 이 마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은 바로 8번 동행 퍼스트입니다. 동행 퍼스트. 물론 이제 실전 경험이 없는 신마들, 게다가 기대에 치는 마필들이 다수 편성, 게다가 1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승부로 예고를 안 드립니다만, 일단은 8번 마필은 현재 인기 순위만 놓고 본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 동행 퍼스트입니다. 동행 퍼스트. 그렇습니다. 뭐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마 승부율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죠. 한데 최근에는 루키 원경주가 거의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승만 하면은 4등급 우승 상금입니다. 거의 뭐 아낄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진검승부를 한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능력만 평가하면 되고 전개만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 동행 퍼스트다. 8번 마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병 마필은 말이 저는 이 7번 붉은 폭풍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주행사 때 기록이 좀 늦었죠. 초반에 좀 약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의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본다면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충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스피드에서 좀 약점을 보였고, 반면에 경주 내내 추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탄력도 좋았었고 근성도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의지만 보여준다면 이런 마필들은 정말 3위권 도전에 필히 안고 갈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비인기 마필 중에 바로 7번 붉은 폭풍입니다. 저는 뭐 복병 표시를 하겠습니다. W 7번 마필은 복병 마필입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이 되겠네요. 주요 인기 마필들 설명을 드렸죠. 저는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8번 동행 퍼스트고, 1경주이기 때문에 또는 신마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승부 예고는 안 드립니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다만 배당의 메리트를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는 충분히 공략 강도를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8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5번, 아가판서스 4번, 블랙모션 5번, 이 뒤의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1번 카리즈마, 여기에 복병 마필 7번, 붉은 폭풍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 1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주 루키 원경주고요. 신예 마필간의 편성인데, 1경주에서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나름대로 기대치는 신예 마필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번 제 2경주 같은 경우에는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뭐 한 번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들의 잠재력이 일정 부분 검증이 됐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1경주의 가능성을 두고 접근할 수 있는 경주라면 이번 경주는 좀 더 능력을 좀 믿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능력 평가가 가능하겠고요. 능력을 좀 더 믿고 공략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배팅 강도를 좀 더 높여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배당의 메리트는 크지는 않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 특히 내측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전개상의 불리한 점은 크게도 없습니다. 전개상 변수가. 주목할 마필이 딱 내측에 다 포진되어 있네요. 바로 1번, 2번, 3번입니다. 아침동자, 스트렝스, 나올골이라는 마필, 이 3대의 마필이고, 특장점은 이제 아침동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분명히 약점이 좀 있습니다. 데뷔전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종반의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야말로 위력적이고요. 저희가 직전 경주를 딱 지켜보면서 이 마필은 다음에 1200m 레이스만 나온다면은 이거는 정말 무조건이다. 무조건이고, 출발 연습을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준비는 잘 돼 있다. 게다가 거리도 1200m 레이스에 제가 이 마필은 주행사 때도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기 순위는 데뷔전 때 좀 밀렸죠. 그런데 탄력을 받는 시점에서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 이미 주행사 때부터 그에 따른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주행도 좋은 모습이고,
단 이제 초반에 정상적인 출발에 추진을 가한다면 요주의라고 딱 적어놨던 맞필이죠. 뭐 여지없이 이제 3등을 했고, 아마도 이제 이때 당시에 3복을 노렸던 분들은 좀 재미를 보셨겠죠. 그만큼 아침 동자의 1200m 레이스는 일단은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반에 좀 약점이 있고요. 다만 출발 연습을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치는 분명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맞필입니다. 이번 스트렝스는 분명히 이 맞필은 주행수사 때보다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데뷔전 때 뒷신발이 조금은 약점이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데뷔전에 종반에 지원F 타임이 13초 1, 3런 타임이 37초 플랫, 최종 양호 한 줄의 기록이 1분 00초 9, 게다가 이 편성이 강했었고요. 이 점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죠. 이번 스트렝스 관심 마필. 3번 마필. 제가 이 1번, 2번, 3번 간의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다. 저는 솔직히 냉정해봤을 때 이 3두의 마필 중에 가장 기본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마필은 바로 이 3번 나홀곤입니다. 나홀곤이 비록 직전에 데뷔전 때는 다소의 좀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4위에 그치긴 했지만 데뷔전의 성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실전 적응을 마쳤고요. 여전히 이 마필에 따른 능력의 믿음에 의심이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 나홀곤이를 역시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번 아침 동자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출발은 어차피 뭐 약점이 있는 그런 마필이었었고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당시에 4번 게이트였는데, 글쎄요, 이게 의지도 그렇게 뭐 강했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뭐 일찌감치 어차피 뭐 밀어도 이 마필은 초반에 그렇게 나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붙잡고 후미권 전개를 펼쳐주겠고요. 4번 마필 청해마입니다. 그대로 곱게만 따라오죠. 모래방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외곽으로 쭉 뺍니다. 이거는 뭐 승부를 하겠다는 소리죠, 여기서부터. 그런데 글쎄요, 종반의 추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걸음 자체는 정말 월등했습니다. 뭐 이때 파루키우스라는 마필은 워낙 월등한 기량을 발휘했던 마필이었었고, 뭐랄까, 추진을 좀 더 강도 높게 했으면은 2위권 경쟁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걸음이었죠. 걸음발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뭐 이거는 뭐 한 5m만 더 가면 잡을 수 있는 걸음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렝스 또는 나홀곤이 같은 경우가 기본기는 좋지만, 또는 데뷔전 때 가능성을 보였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00 거리라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번이다. 아침 동작 이 마필을 강력하게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1번 마필, 2번 스트렝스, 3번 나홀곤이가 일단은 가능권이고요. 2회 마필은 뭐 뚜렷하게 상대 마필이 없어 보이네요. 그나마 이제 6번 시대의 명작이 나름대로 기대치는 있는 마필인데, 병력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주 치르고 난 다음부터, 그 전부터 마비성 근색 소뇨증의 병력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뛰고 난 다음에 골마견 또는 최근까지 마비성 근색 소뇨증, 이런 이슈가 있겠고, 도리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기대치는 있는데 골마견에 따른 이슈가 좀 있습니다. 병력 이슈.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마필들의 기대치는 크지는 않다. 그리고 내 측에는 1번, 2번, 3번이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뭐 병력 이슈가 있는 마필을 안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바나 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기대치는 있지만은 골마견. 그러니까는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이런 약점이 있는 마필들은 과감하게, 만약에 편성이 정말 약하고 고만고만하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축도 없고 안고 갈 마필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병력 이슈가 있어도 그나마 이제 안고 갈 여지는 있겠지만, 굳이 뭐 이런 경주에서 이런 마필들을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병 마필은 바로 베스트 선샤인이죠. 베스트 선샤인. 이 마필이 왜 복병이냐면 9월달에 GM사를 치렀고요. 2개월 만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GM사 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베스트 선샤인은 제가 볼 때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기본 이상의 스타트 능력, 거기에 출발과 동시에 뚫고 나올 수 있는 스피드, 이 스피드감이 너무 좋은 마필이고, 다만 이제 종반의 힘에서 조금은 약점을 보였던,
그런 특징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기본 이상의 순발력, 발군의 스피드, 반면에 뒷심은 조금 2% 정도 부족했던 이런 마필이었는데 데뷔전 때는 이 마필이 후미권에 따라가면서 종말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력 자체가. 그러면 이제 데뷔가 왜 늦어졌느냐, 그리고 이 마필이 이번에 왜 복병이냐 보시면 9월 30일 날 이 마필이 주임사를 치르고 10월 달에 바로 거세를 했습니다. 바로 거세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골마겸기라는 병력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전에 데뷔전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직전 경주는 데뷔전의 특성보다는 거세, 골마겸 이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능력 발휘가 좀 쉽지 않았던, 또는 강공을 하기에는 여의치 않았던 모습이었다면 이번 경주는 최근에는 질병 내역이 없습니다. 병력 이슈가 없고요. 정상적인 주기에 실전 적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기본에 스피드가 좋은 마필, 데뷔전 때는 후미권 전개, 주임사 때는 뒷심 부족을 약간 보였던 모습이었는데 데뷔전 때는 뒷심이 좋았다. 여러모로 베스트 선샤인의 그런 스피드를 감안해 봤을 때, 또는 향상된 뒷심을 감안해 봤을 때, 또는 건강 상태를 회복한 모습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경주의 최고의 복병 말이 5번 마필입니다. 베스트 선샤인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외의 마필들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6번, 7번, 8번은 다 병력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1200거리이기 때문에 1번 아침 동자를 믿고 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1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스트렝스, 3번 나올고니, 여기에 5번 마필 베스트 선샤인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뭐 1번 아침 동자가 의지를 안 보이면 어떡하냐? 이유가 없습니다. 무려 3,300만 원입니다. 우승 상금이. 이 한 경주로 이 마필의 마필 가격 3천만 원으로 뽑습니다. 충분히 의지를 아끼는 없다. 1번 축에 2번, 3번, 여기에 복병 마필, 5번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우승 상금은 5등급 상금인 2200만 원입니다. 우승 상금 역시 강공은 필연으로 보여지고요. 자, 인기 마필 간의 접전 딱 3두의 마필입니다. 3두의 마필. 1번 지모션, 6번 유니콘 킹덤, 여기에 8번 달금. 이 3두의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포인마 2두의 마필이 되겠고, 그리고 8번 달금까지. 능력차는 크진 않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번 경주는 역시 3두의 마필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축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왜 축 선정이 중요하냐면 복승식 주력 방어도 의미가 있겠지만 3쌍 승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3쌍에서 축마가 틀려버리면은 꽝입니다. 꽝. 일반적으로 이제 3쌍을 하실 때 축을 세워두고 3두의 마필 또는 4두의 마필로 복조를 엮는데, 여러모로 이번 경주는 그래서 축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 3두의 마필 중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모션은 이미 6등급 나름대로 강편성이었죠. 입상의 경험이 있고요.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제가 볼 때는 선입전개 나름대로 기대가 되고요. 선입전개. 그러나 뒷심의 경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에 1200m 레이스로 고려해본다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마필입니다. 1번 지모션을 인정합니다. 1번 마필. 6번 유니콘 킹덤. 이 마필은 제일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8번 달금. 달금도 서서히 힘이 차고 있죠. 주임사 때 가능성을 보였는데, 주임사 때 이 마필은 스타트가 그렇게까지 빠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데뷔한 이후에도 그렇게 빠른 모습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뒷심의 완성도가 정말 좋네요. 12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뒷심만 놓고 본다면 1번 지모션보다 8번 달금이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고, 비교가 되는 게 뒷심발이의 강점이 있는데 달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1000m를 썼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면 추임력 발휘 강점이 있는데 1200을 1000m 레이스를 썼고요. 1200이 유리한 마필인데 1000m를 썼습니다. 반면에 지모션은 꾸준하게 1200m 레이스를 뛰었죠. 그러면 달금이 왜 1000m 레이스를 그동안에 꾸준하게 출전을 했느냐? 이 마필이 파인기가 있었습니다.
8월 달부터 8월, 10월, 10월 초까지,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7월 달 데뷔를 하고 8월 달 두 번째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파행기가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를 치고 난 다음까지 파행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필 상태가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무리해서 1200m 레이스를 쓸 이유가 없었고요. 추임력은 좋긴 합니다만. 근데 이번 경주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10월 5일 이후로 병력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건강을 찾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충분하게 이마필이 휴식을 취했죠. 11주.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달금이라는 마필이 1200m 레이스는 역시 능력 발휘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충마 선정에서는 공백기와 훈련 강도가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이마필도 충마로서는 조금은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유니콘 킹덤입니다. 기본적인 체형이 상당히 좋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인 체형은 좋은데 뒷심에서는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행사 때는 따라갔죠. 따라가니까는 종반에 걸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뷔전 때는 하만식 기수가 초반부터 밀리면서 선행 경기를 펼쳤는데 앞선에 붙으니까 또 이마필이 뒷심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7월 30일, 9월 3일 이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전개가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능력 대비 100%는 절대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개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에는 이제는 마필이 실전 적응을 마친 과정 속에 스타트도 준수했고요. 중반에 뒷심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가 이마필은 3번의 경주를 치렀지만 진정한 능력 발휘했던 경주는 이 경주입니다. 단순하게 입상을 해서가 아니라 전개를 보면 그렇습니다. 스타트도 나아졌고 중반에 뒷심도 나아졌고 전개도 그나마 외곽을 좀 돌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 정도로 극복할 수 있는 파워를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 유니콘 킹덤입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훈련 강도를 높였고요. 김용곤 기수의 기승, 이미 준우승에 호비 있는 김용곤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의 1번, 6번, 8번 3파전인데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 유니콘 킹덤, 이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6번 마필. 2회 마필은 이제 5번 크로마이트, 여기에 9번 마필 정우 포에버가 큰 차이 없이 나름대로 가는 꺼내 둘 수 있겠지만 글쎄요. 어차피 뭐 배당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경주를 놓고 봤을 때 압축할 필요는 있겠죠. 그럼 이제 압축한다라면은 1번 지모션, 유니콘 킹덤, 달금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입니다. 6번 이번 경주 6번 유니콘 킹덤을 강력하게 믿겠고요. 6번 축에 1번과 8번을 현장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축에 1번 지모션, 8번 달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후반부에 중후반부에 제가 붙어볼 승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저배당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저배당 인정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배당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3경주는 제가 저배당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저는 3두의 마필을 좀 강력하게 노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편성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경주 같은 경우에는 기복마입니다. 부진마고요. 약편성입니다. 게다가 거리가 1400m 레이스입니다. 저는 이 거리가 이번 경주에 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주에서는 딱 2대 마필이 유리합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그동안에 나름대로는 기록은 좋았는데 상대가 강했던 그런 편성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약편성에서는 전개점 있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약편성에서는 편성이 강해서 성적은 좋았지만 성적이 좋았다는 건 기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록 경쟁력은 있는데 충분히 6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기록인데 성적이 안 나온다. 계속 입상에 실패한다. 이런 마필들. 두 번째는 전개이점 있는 마필들. 편한 선행 전개. 이런 마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찬스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3등의 마필을 노리겠는데 먼저 말해 내체는 4번 최고 포인트입니다. 최고 포인트. 최고 포인트는 최근에 이 마필은 거리 매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7월 10일도 좋았었고요. 11월 6일도 좋았었고. 다만 4월달, 6월달, 7월달, 11월달의 경주를 보면 다 외곽을 돕니다. 다 외곽 전개. 외곽 전개 그러고 나서 종반에 거리 매력이 남고 경주는 끝. 항상 이런 패턴이었고요. 근데 이번 경주가 좋은 이유가 직전 경주도 실질적으로 최고 포인트는 4개월 만에 나왔던 경주였죠.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공백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는 최악이었는데 종반의 추진도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백기의 첫 출전이다 보니까 추진이 강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걸음은 좋았다. 그리고 거의 정상적인 6주 만에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6주. 병력의 수는 지난 8월달 이후에 없습니다. 근육통 부종은 의미 없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4번 최고 포인트는 최근 대비 1400의 거리도 유리할 뿐더러 가장 좋은 여건이다. 주목을 합니다. 4번 마필. 인기순위 좀 밀려있죠. 필히 주목해야 됩니다. 6번 데블K. 제가 아까 첫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렸던 게 이 마필입니다. 데블K라는 마필. 데블K는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 7월 달에도 4등을 했고요. 1301분 23초 때. 8월 달에도 3등을 했고요. 1분 15초 때. 9월 달에 3등 했고 1분 15초 때. 10월 달에 6등에 그쳤지만 1분 15초 때. 11월 6일 1300 건조한 주로 1분 23초 때 초반. 직전 경주 1분 22초 때. 계속 인기를 모으는데 뭐랄까. 상대 마필 자체가 또는 전개도 좀 아쉬웠었고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전개가 좀 아쉬웠습니다. 계속 외곽을 돌면서 전개도 많이 아쉬웠고 상대도 기록만 놓고 보면 이거는 분명히 6등급에서는 한골을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입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3착을 된 경우는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최근 대비 데블키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 여건이 왜 좋냐면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작성된 기록이라면 소위 말해서 이 편성에서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데블키. 그리고 걸음이 좋았는데 거리가 좀 짧았습니다. 1400m 레이스.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따라가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 강자가 없고요. 선행용 마필도 거의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데블K는 이번에는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입니다. 신영철 기수가 많이 기승하진 않지만 역시 승부가 걸렸을 때는 관록이 있죠. 승부가 되는 기수고 게다가 31조 마방의 신영철 기수는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6번 데블키를 강력하게 인정합니다. 승부처에 6번 마필을 볼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해 7번 유로강자라는 마필. 저는 딱 하나입니다. 선행을 봅니다. 유로강자. 이 마필의 최근의 스타트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선행 가능성이 있고요. 선행을 나선다면 직전에도 거의 1700m 레이스 아쉽게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이때는 대천 챔프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유로강자 거의 들어올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행 경기도 좋았었고요. 한번 볼까요? 걸음은 끈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스타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보시고 종반의 끈끈한 걸음을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시겠죠. 2번 마필입니다. 당시에 임다빈 기수의 유로 강자였고요. 스타트가 좋죠. 가장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받습니다. 세게 밀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추진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마필이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 이 정도의 스타트라면 이 편성 그냥 붙잡고 선행 나설 수 있습니다. 스킵을 하였습니다. 계속 앞선의 전개를 펼치는 2번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대천 챔프라는 마필을 노렸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있게 적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2번 마필이 좀 많이 아쉬웠죠. 제가 여기서 보는 게
선행력 마필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3번이라든가 이 포지션이죠. 그리고 11번. 딱 요 포지션에서 버텨야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게 마필이 힘도 많이 빠졌고 이거는 웬만해서는 승부가 안 됩니다. 특히 선행력 마필 같은 경우에 추임 말하면 창고와 3으로 쓰는데 저는 이때 당시 걸음을 보고 이 마필이 그냥 무너지는구나.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생각했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깜짝 놀랬고 소득이 좀 있었습니다. 왜? 걸음이 크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탔죠 그때 임다비행기수. 여기서 올라오는 마필들과 대결을 펼치는데 걸음이 크게 줄지가 않습니다. 거의 끈끈해 버티고. 이거는 뭐냐면은 마필이 힘도 많이 찾고 정말 기승기도 열심히 탔지만은 근성 자체가 이 승부의 세계는 근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 유로강자 같은 경우는 근성이 좋은 마필. 특히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줬다. 많은 변화를. 그러면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받는다. 선행 경기를 펼친다라면 분명히 뛸 수 있겠죠. 편성이 약합니다. 직전도 약했지만 이번 경주 직전보다 더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4경주에 주목할 마필들이 4번 최고 포인트 확실한 내용이 있죠. 6번 데블케이, 7번 유로강자 이 3두의 마필입니다. 3두의 마필. 물론 이제 2회 마필도 뭐 슈발 도리앙도 최근의 가능성, 메디슨 뮤직, 투게더 웨이, 스타 프린세스, 메디슨 마운틴, 베스트 빅뱅, 특히 유레카 이런 마필들이 나름대로 가능성은 있는데 결정력, 특장점이 좀 부족합니다. 선행력, 추임력, 기본의 능력, 기록 경쟁력 그다지 내세울 게 별로 없고요. 그나마 유레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도전 마필인데 이 마필은 전개가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찌감치 선의권에 붙어주면 모르겠지만 이 마필은 또 붙는 만큼 또 종반에 걸리면 쓰는 마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압축해서 승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노림수의 3도의 마필, 4번 최고 포인트, 7번 유로강자, 6번 데블케이 이 3도의 마필을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승부처는 이번에 4경주에 자신있게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 이번 경주는 1등 상금이 5등급 상금이죠. 육성 합경마, 육성 14 합경마 경주입니다. 그래서 1등 상금이 2200, 5등급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께 정말 한방 딱 2뒤의 마필이죠. 2뒤의 마필을 일단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2뒤의 마필의 노림수가 상당히 강하고 2뒤의 마필은 또 나머지 2뒤의 마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말해 외곽에는 10번 마필이죠. 하이그랜드. 소위 말해서 이제 액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돋보이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돋보이고요. 게다가 6등급의 별정 A형이기 때문에 부담 중에 불리함이 없죠. 동등합니다. 순말 동등하게 55kg고 앞말 54kg. 또 감량기수를 제외하면은 거의 동등한 여건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능력상 경쟁력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 뒷심은 나무랄 데 없죠. 종반에 12초 9 지원F 타임이 사망 타임 37초대를 꾸준하게 끊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존재감을 확실하게 입증을 했던 그런 마필이 하이그랜드입니다. 하이그랜드 부동의 축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마필이 파인기 또는 골막기라는 이 질병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현장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능력은. 그래서 10번 마필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서두에 한방이라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여지없이 꽂힙니다. 이런 마필들. 바로 이 모닝 프린스라는 마필인데 모닝 프린스가 그동안에 데뷔한 후에 입상의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데뷔전 때도 추임력을 발휘해서 3등을 기록한 경험이 있고요. 또는 8월 달에도 루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전하면서 강자와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또 6등급 강편서에서 이 마필이 3등을 했고요. 3등. 직전 경주, 이 경주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저는 그렇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또는 빅토아로 안토니오 기수의 역량을 어떻게 됐던, 현장의 판단이 잘못됐던 간에, 어찌됐던 간에, 능력 대비 최선은 아니었다. 능력 대비. 능력이 100이라면,
최근에 보여줬던 걸음은 30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 자체는 상당히 위력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를 한번 볼까요? 모닝프린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이마필은 이번에 1300의 거리에서는 무조건 승부가 되겠구나. 역시 1등 상금이 2200만원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전혀 없고요. 당시에 10번 게이트가 좀 불리했었죠. 게다가 모닝프린스라는 마필이 그렇게 뭐 빠른 마필 아닙니다. 출발과 동시에 또 약간의 사행기미도 보이면서 이미 이때 당시에 거리 손실이 상당히 좀 컸었죠. 안 그래도 외곽이었는데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마필. 1200 거리에 출발과 동시에 외곽 약간의 사행, 그리고 최후미권 전개, 선행을 나섰던 마이웨이라는 마필이 우승을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추인마가 올라오기는 여의치가 않았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걸음발을 보시면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10번 마필. 진로 확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은 안 보이는데 이 마필이죠. 원래대로 하면 딱 이 5번 포지션, 4번 포지션, 아니면 9번 포지션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진로 확보도 어렸었고 승부가 좀 쉽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추진 강도 대비해서는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오는 주폭 자체가 좀 틀리죠. 남다른 마필입니다. 주폭 자체가. 이렇게 해서 경주를 끝냈던 마필. 그래서 저는 딱 이 경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다음 경주에는 1200 거리라고 해도 레이스름 자체가 그다지 빠르지 않거나 또는 일정 부분 거리가 주어지면은 이 마필은 무조건 승마되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1300m 레이스입니다. 이 여건이라면은 모닝프린스 그야말로 100%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1번 마필을 10번 마필과 함께 강력하게 조절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였고요. 이외에 이제 상대 마필은 바로 6번 마필 베스트 플랜인데 베스트 플랜도 최근에 내용이 나쁘진 않죠. 이미 1300을 치는 바 있었고요. 종만의 뒷심도 상당히 좋았었고 이 마필도 최근에 꾸준히 걸음이 남습니다. 외곽을 돌면서 탔을 때도 그랬고 직전에 내측 최적의 전개였는데 종반의 걸음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역시 1300의 거리라면은 충분히 주목할 마필이고요. 3번 파워풀삭스는 지난 10월 22일이었죠. 이 편성이 상당히 강편성이었습니다. 강편성이었는데 역시 성적이 좋았었죠. 그리고 직전에는 어마무시하게 외곽을 돌았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 이 경주는 보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만 보여드립니다. 복기로 하고요. 9번 마필이었습니다. 웬만큼 그냥 외곽을 돌면은 나름대로 승부가 되는데 외곽을 돌아도 너무 돌았습니다. 모닝프린스랑 같은 경주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9번 마필 파워풀삭스의 포지션이면 종반에 승부되는데 승부가 안 됐던 게 그 전에 너무 외곽 전개였습니다. 거리 손실이 상당히 있었고요. 오히려 10번 마필로 모래를 맞았지만은 그래도 거리 손실은 그나마 좀 적었고 9번 마필은 너무 외곽을 탑니다. 너무 외곽을 탑니다. 계속 그냥 외곽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마필은 힘 소지를 초반에 너무 많이 했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4선이었죠. 1선, 2선, 3선, 4선. 그래서 종반에 승부가 돼야 되는데 초반에 힘 소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승부가 어려웠던 모습이었고요. 단 파워풀삭스는 지난 10월 22일 경주 이때 상당 부분 그 능력을 입증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마필도 이번 경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대략 이렇게 4대의 마필 정도를 압축이 되고요. 8번 터프 여제도 직전에는 조금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 8번 마필 직전에는 조금의 최근 대비해서는 여력이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8번 마필. 그러면 이번 경주의 변수는 바로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말이 10번 하이그랜드. 왜냐면 이 마필이 능력은 의심의 여지 단 1도 없습니다. 상대 마필의 능력이 이 정도라면 이 마필은 여기가 있습니다. 능력 분명히 앞서 있는 마필인데 이게 골마겸기 또는 최근에 연이어서 이제 파인기가 12월 초까지 질병 병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10번 마필이 영 아니다 정말 이 병력이라든가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만 않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1번
모닝 프린스를 기본적인 축을 해서 말씀드렸던 10번 하이그랜드 또는 6번 베스트 플랜, 여기에 3번 파워풀 삭스, 이 마필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10번, 1번을 제가 초반에 한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한방 공략이 가능한 경주긴 한데 10번 상태에 따라서는 1번을 축으로 해서 6번, 3번, 여기 10번, 8번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0번 마필의 현장 상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혀 이상이 없다면 10번, 1번 한방 인정입니다. 한방. 여기에 삼복 삼상 활용을 6번, 3번, 8번 뭐 이 외의 마필들은 제가 볼 때는 없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승부처가 되고요. 승부처.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단 축마 선정에 따라서는 주력 마건이 중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배당 마필까지 꼭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마필은 4번 마필 천마쳇, 여기에 9번 마필 원평타운, 10번 회두령. 뭐 이 3개의 마필이 인기를 모으겠죠. 1번 원더프로먼도 나름대로 인기 마필이고요. 천마쳇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이 마필도 기본기는 좋습니다. 6등급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승급전에 3등. 뭐 다습주로 치고는 기록이 빠른 건 아니었는데 걸음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대상경주 출전을 통해서, 이때 대상경주 출전이 마주도 그렇지만은 조교사도 대상경주 출전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필의 능력을 믿고 이 마필이 국산 2세 마필 간의 경쟁이라면 사이즈가 되겠다, 기대라 하고 출전하는 것과 그냥 편하게 강자 한번 붙어보겠다, 내 마필, 내가 관리하고 있는 마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는 강자와 대결을 펼치면서 걸음을 한번 늘려보겠다, 제가 볼 때 후자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적을 기대한 게 아니라 이 마필의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었죠. 다만 강자와 대결을 펼치면서 어차피 일반 경주 출전할 바에는 대상 경주 출전의 기회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출전을 하면서 걸음을 늘리겠다. 그러고 나서 직전 경주 이 마필이 4등을 했고요. 직전에가 도끼불패라든가 런던킬이라든가 이 편성이 강편성이었습니다. 강편성에 거의 격차 없이 4등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천마쳇은 능력상 경쟁력은 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마필입니다. 4번 마필. 그리고 이제 원평타운 마필. 원평타운은 직전에 너무 외곽전기였습니다. 게다가 거리 부담이 있었죠. 1400m 레이스. 그리고 외곽을 돌다 보니까는 전혀 본연의 능력 발휘가 쉽지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좋았죠. 6등급 준우승. 6등급 준우승인데 성적이 좋았었고요. 기록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승급전에 역시 1300을 1분 21초대에 끄면서 뒷심의력도 좋았습니다. 직전에는 능력평가 의미 없었던 경주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1300 다시 한번 적정리 나오는 마필이 원평타운, 충분히 그에 따른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살펴볼 부분은 직전에 전개가 불리했었고 거리 부담이 있었지만 체중도 좀 많이 빠졌죠. 11kg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오늘 현장에서 토요일날 체중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kg 이상이 늘어나면 가장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원평타운을 주목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인기 마필입니다. 회두령이나 마필. 제가 이번 경주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회두령입니다. 회두령. 저는 기본적인 능력을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이 그동안에 5등급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불량주로, 다습주로, 이런 주로가 아니라, 포화주로가 아니라 양호한 줄에서 1분 20초 6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호기록이고요. 편성도 강했었죠. 게이트도 불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12번 게이트였고 강편성이었습니다. 1분 29초 때 1400을 소화를 했던 마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1분 21초 8 역시나 강편성이었죠. 강편성. 그리고 이제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좀 순위가 밀렸는데 이때는 럭키성과 강력한 지금이 앞선의 초반에 장악을 하면서 그대로 그냥 땡땡 굳었던 경주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편성이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회두리는 마필이 따라가기 급급했다가 외곽을 돌면서
후미권에 머물렀지만 부담 중량 대비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럭키성과 강력한 지금 골드라는 마필이 강했을 뿐이지 이 마필의 능력은 나쁘진 않았다. 특히 이번 경주 5등급의 편성 대비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회두령의 능력이라면은 저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능력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또한 부담 중량이 오수철 기수에게 현재 감량을 받았죠. 최근에 오수철 기수라면 서울에서 감량 기수 중에 가장 주목할 신인 기수입니다. 그에 따른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고 상한 판단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회두령이라는 마필 이번 경주 강력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두령. 하나 이제 좀 약점이 있다면 이제 훈련 강도가 직전도 그랬었고요. 훈련 강도 좀 많이 약해졌죠. 이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두령. 일단은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하다. 여기 이제 보병 마필은 발이 8번입니다. 타라타라타라는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유일하게 외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 마필은 4등급에서 경주를 치러야 되는 마필인데 현재 국산마 5등급 강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최근에 특히 8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시면은 1분 28초 때 양호한주로였죠.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밀리는 모습이 아니었고 10월 30일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때는 전개가 좀 아쉬웠고요. 직전에는 제가 장담하건데 좀 약했습니다. 의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 경쟁력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이 이 편성에서는 최선의 의지만 보여준다라면은 분명히 기대치는 있다. 중요한 거는 최근 대비 훈련 시간과 훈련 강도가 가장 셉니다. 가장 세고요. 주목할 마필 8번 타라타라타라를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훈련 강도가 약해진 회두령이라는 마필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분명히 사이즈는 앞서 있습니다. 10번을 축으로 해서 4번 천마쳇, 9번 원평타운을 중심으로 여기 필히 8번 마필을 안고 갈 필요가 있겠고 10번이 생각보다는 약한 훈련 강도가 이게 상태가 썩 그렇게 현재에서 좋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8번 타라타라타라 이 마필을 놓고 가도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됩니다. 이번 경주 좀 현재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압축된 마번은 4번 천마쳇 8번 9번 10번이고 분명히 능력은 10번입니다. 10번인데 상태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썩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는다, 좋지가 않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보병 마필 8번 타라타라타라 이 마필을 놓고 갈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럼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주목할 마필 4번 8번 9번 10번 여기에 10번과 8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좀 과감하게 놓고 들어가느냐 보병 마필을 아니면은 능력 있는 마필 10번 놓고 하느냐 현장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현명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저배당이고 한 인기순위 5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인데 중요한 거는 축마 선정. 축 선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현재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인기 마필은 1번 웰빙 챔피언, 3번 유니콘 히트, 6번 성시공주 핑크, 여기에 원평 광야, 여기 12번 돌배 정도까지가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콘 히트라는 마필. 유니콘 히트는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승급전을 치렀는데 기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유니콘 히트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마필이 주임사 때는 출발이 좀 약점이 있었고요. 종반의 탄력은 좋았는데 뭐랄까 걸음 자체가 좀 시원하게 뻗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좀 미숙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 마필이 정작 데뷔전을 치를 때의 모습을 놓고 보면 스타트도 좋았었고요. 뒷심의 경쟁력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는데 역시 양호한 줄에 1분 14초 때 기록이 좋았었죠. 나름대로 순발력도 있고요. 그래서 3번 유니콘 히트는 5등급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호흡이 좋았던 이동화 교수. 아, 정말 이동화 교수가 제가 서울에서 이제 문세영 교수, 뭐 박태준 교수 여러 교수가 있지만은 어떤 마필, 인기마건 비인기마필 간에 가장 정말 열심히 타는 교수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히트는 일정 부분 기승 교수의 그런 열심히 타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플러스 알파로 보여지고요. 웨빙 챔피언. 웨빙 챔피언은 종발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람에 있어서는 과연 이제 전개가 좀 풀려줘야 되고 스타트가 느린 마필은 아닌데 충분히 중상위권은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피드는 있고요. 일단은 뒷신발이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웨빙 챔피언. 아, 설명드리는 김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히어로 사랑은 최근에 이 마필 성적이 좋죠. 정말 빠른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독땡인데 선행을 안 쓸 수 있는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뒷심이 그다지 강한 마필은 아닙니다. 뒷심이 데뷔전에서 양호 완주로 스타트는 정말 좋았죠. 지원 F타임이 14초 5라면은 항상 말씀드렸죠. 거의 쓰는 걸음이다. 이게 선행용 마필이 순발력 발의 강점을 보인 마필 중에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3초대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뒷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4초대도 아니고 14초대 중반을 넘어간다. 이거는 뒷심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스타트는 여전히 좋았고요. 지원 F타임 13초대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습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정상적인 주로였다면 아마도 직전에 지원 F타임이 한 14초대 무조건 넘어가죠. 그래서 히어로 사랑은 순발력은 좋은 마필인데 이번에 또 빠른 마필들이 또 많습니다. 강한 마필이 있고요. 편한 선행을 받는다 해도 1200m 레이스를 극복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히어로 사랑 그런 특징이 있고요.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성실공주 핑크죠. 성실공주 핑크 빠르고 강합니다. 빠르고 강합니다. 이 마필이 단순하게 스타트만 좋았던 게 아니라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3초 플랫입니다. 앞에 마필과는 좀 격이 틀리죠. 양호한 주로 건조한 주로였고요. 젖은 주로 있는 포화주로 다습주로 불량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기록이고 선행용 마필이 사망 타임이 37초대다 무조건 높게 평가되어야 됩니다. 직전에는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성 자체가 너무 강했습니다. 뭐 국산이세 최강자전이었죠. 그리고 초반에 앞선에 붙어줘야 되는 마필이 붙지를 못하면서 외곽을 돌면서 그대로 마무리졌던 모습이었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직전에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출발부터 붙지를 못하는 순간 무리한 전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명했던 거였죠. 어차피 먼노 기수가 출발 느린 마필, 출발부터 밀렸던 마필을 기를 쓰고 대상 경주를 해가지고 무리수를 펼쳤다라면은 2세 안말입니다. 고장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출발부터 좀 밀리면서 거의 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경주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 마필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직전에 이 마필 정말 무리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번 경주 숨도 안 쉬고 이 마필 빼버립니다. 4주 만에 나오는데 질병 내역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훈련 강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 성실공주 핑크. 이 마필을 가장 자신있게 인정을 합니다. 6번 마필. 외곽에 있는 11번이죠. 원평광야와 11번 돌배인데 뭐랄까 전개가 이 뒤의 마필은 전개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기본의 능력만 놓고 보면 최근에 이 원평광야라는 마필이 예전에 이 마필이 앞선에 나섰던 선행용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이 마필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웨빙 챔피언을 이겼었죠. 같은 날이었습니다. 편성이 강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향상된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 이 마필의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까지 고려해봤을 때 저는 11번 마필은 외곽이지만은 일단 인정합니다. 반면에 12번 돌배는 소위 기본의 능력에서 11번 마필한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11번 돌배는 조금은 저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7경주의 승부처입니다. 말씀드렸죠.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충마 선정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공략의 강도가 좀 틀려진다. 공략의 강도.
현재 인기는 3번 유니콘 히트.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많은 인기. 축은 6번입니다. 저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이고 성실공주 핑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저희 노림수는 3번 유니콘 히트. 외곽에 있는 11번 원평 광야입니다. 원평 광야. 1번 마필도 인기를 모읍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 웨빙 챔피언은 원평 광야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특히 원평 광야는 한동안 부진했다가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 평가에서는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겠죠. 또한 원평 광야는 초반에 빠른 마필인데 최근에 따라갔고 직전에도 따라가서 보여줬던 권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의 장점이 발휘가 된다면 호전된 컨디션 속에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원평 광야입니다. 자, 7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승부처고요. 축마에 따른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배당 여부를 떠나서 적중이 중요하겠죠. 6번을 축으로 해서 저희 누님수는 3번, 11번입니다. 이 뒤의 마필을 강하게 누려볼 수 있겠고 유력한 대항 마필은 1번 웨이빙 챔피언. 2번 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친다. 내측계 대점 깔끔하게 지어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못 버팁니다. 그래서 6번을 축으로 해서 3번, 11번 여기에 1번 마필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마필은 3번, 11번입니다. 6번 축에 3번, 11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거는 제가 그냥 만약에 이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국산마 4등급 마필을 대상으로 대상경주가 열린다. 대상경주가 펼쳐진다면 바로 이번 제 8경주가 대상경주급입니다. 정말 상당히 기대치 있는 신일 마필 또는 기존의 국산마 4등급의 강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능력평가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개. 제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정말 유리하고 이 마필들이 뒷심까지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후한 경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경주. 쟁쟁합니다. 정말 어느 마필 하나 뺄 수는 없겠고 제가 이 경주는 저는 저 배당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999 배당이 연출이 돼도 그랬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의 그런 경주입니다. 단 한두도 안 되는 마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좀 더 확률 높은 마필, 좀 더 센 마필, 좀 더 전개점이 있는 마필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마필들의 능력이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1번 리월 말하는 마필. 격이 다릅니다. 이 마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물론 나중에 중장거리를 뛰어봐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거의 10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상당히 좋고요. 데뷔전 때 6등급 1분 14초 6의 우승. 승급전에 1분 13초 4에 따른 우승. 양호한 주로였습니다. 어마무시한 기록이었죠. 스타트가 나쁘지 않은데 GRF 타임이 12초대입니다. 말 다 했죠. 직전에 4등급 강편성에 코차로 준우승했습니다. 코차로 준우승했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리월마입니다. 물론 이제 직전 대비 2km 늘긴 했습니다만 거리 부담이 많지 않죠. 1200m 레이스 또는 이 마필의 스타트 능력이라면 선행 무조건 선행은 나섭니다. 인정을 합니다. 문세영 교수에 앉아야 됐고요. 정말 문세영 교수가 모든 마방의 성적이 좋지만 특히나 24조 마방 특히나 박시용 마주의 마필을 기승했을 때는 어마무시합니다. 그에 따른 승부의지가 전형적인 승부 타이밍이다. 마필의 능력도 믿음이 가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시리우스 알파. 제가 이 시리우스 알파는 정말 데뷔할 당시부터 능력이 정말 좋았던 선행용 마필로 저는 인정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5등급을 딱 벗어나는 6월달에 우승을 했고 7월달부터 계속 부진했죠. 시리우스 알파가 이런 마필이 아닌데 부진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완벽하게 또 폼을 찾았습니다. 4등급 경기에 준우승을 했고요.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선입 전개였고요. 그리고 직전에 4등급 1400을 1분 25초대에 끊으면서 지구력까지 충분하게 입증했던 마필이 바로 이 4번
시리우스 알파입니다. 마체가 크진 않지만 이 마필이 1400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스태미나가 있는 마필이고 강단이 있습니다. 마필 같은 경우가 10월달을 기점으로 딱 골마겸기에 질병 내역이 끝났습니다. 최근에 깨끗합니다. 교도상 괜찮고요. 의미 없습니다. 충분히 4번 마필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외곽이나 말이 9번 그레이토로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승급전이기 때문에 4등급에 안 그래도 기존에 강한 마필들이 많은데 과연 승급마가 되겠느냐? 이 마필도 최근의 경주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 저는 이게 그레이토르가 선행을 나서서 잘 떴다고 보진 않습니다. 내추 최적의 전개긴 했는데 57km를 짊어지고 5등급의 강편성에서 1분 19초대를 끊었다? 이 날을 감안해 봤을 때도 기록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상대 호기록이었고요. 그리고 승급전이지만은 현재 55.5의 부담 중량. 파행기라는 질병도 지난 11월 9일을 기점으로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최근에는 근육통은 의미 없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55.5면 이 마필도 역시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9번 마필. 그럼 공통점이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필들은 다 빠르고 뒷심이 있습니다. 그레이토로도 직전에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3초대, 최근에 꾸준하게 13초대를 끊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레이토로 4번 시리우스 알파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1번 니얼마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이 마필들이 앞선에 나선다라면 이 3대의 마필 중에 깔끔하게 경주가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 매직이 최근의 걸음이 정말 좋죠. 전형적인 추임 마필이고 이 마필의 추임력을 보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 마필은 중장거리로 갈수록 기대치가 분명히 있겠지만 앞선에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만약에 앞선 공략을 한다면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거리는 1200m 레이스 좀 짧고요. 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만만치 않다. 그냥 앞선에서 깔끔하게 (1번) 니얼마 시리우스 알파 댕 받겠죠. 여기 외곽의 9번 마필 깔끔하게 앞선에서 끝나고 여기 있는 2번 마필이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이미 경주가 끝나버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10번 아이언 머스켓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8경주는 4등급의 대상경주급이긴 한데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1번 니얼마, 4번 시리우스 알파, 9번 그레이토로. 역시 축은 문세영 기수 기승한 1번 니얼마를 강력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1번 축에 4번, 9번이고 그나마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이죠. 한강 매직의 종반의 추임력 딱 한 발. 이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8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말 자신있게 오늘 최고의 메인이다. 오늘 토요일 경마 정말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보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경주는 이번에 9경주입니다. 현재 9경주 10경주 A급 승부 두 번의 승부 준비되고요. 이번 9경주는 정말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타임으로 보여지고 완벽하게 걸렸습니다. 이번 경주. 모든 인기 마필 차치하고 제가 노리는 마필 먼저 오픈을 하겠습니다. 바로 히든삭스라는 마필. 히든삭스는 현재 이번에 승급하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3등급에서 올라오는 마필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2등급의 기존의 강자들이 있는데 그 강자가 바로 히든삭스입니다. 히든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이었죠.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던 1800. 그러니까는 1800의 거리에서는 충분히 선입력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뒷심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 경주도 2000m에서 4등을 했죠. 그리고 7월달에 이 마필이 큐피드 베이브라는 마필한테 졌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12번 마필인데 그때는 큐피드 베이브가 빠른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빠른 마필이 1600 다습주로가 유리했던 여건이었고 그런데 1마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마신 차인데 히든삭스는 그때와 동일하게 55kg의 동일 부담 중량. 반면에 큐피드 베이브라는 마필은
당시와 비교해봤을 때 현재 52.5에 이번에 54니까 1.5kg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량만 놓고 본다면 여건을 이번에 1800 거리가 늘었죠. 히든삭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이고 능력상 큐피드 베이브한테는 밀릴 이유가 없다. 소위 이 마필은 검증된 전력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우승을 했죠. 이때는 장산미사의 큐피드 베이브 여유있게 잡을 했습니다. 2등급 역시 강편성이었고요. 1600 다습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이 9월 달에 이때도 편성이 강했습니다. 이때 최악이었습니다. 출발부터 밀리면서 그러니까는 아주 늦발하는 마필은 아닌데 초반에 그러니까 S1F 타임이 14초 8이었죠. 상당히 늦었고요. 그리고 계속 외곽 돌다가 종반에도 진로가 또 막히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전개였습니다. 보유한 능력이 단 1도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죠. 이게 이 마필의 능력은 아니었다. 절대 능력은 아니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나왔던 직전 경조 능력은 분명히 센 마필인데 무려 58kg를 짊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면서 종반에도 추진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승했던 마필과 그다지 큰 격차 없었습니다. 무려 58을 짊어지고 그랬습니다. 히든삭스. 자, 그리고 나서 이번 경주는 딱 3주 만에 나옵니다. 거의 정상적이 조금 빠르죠. 출전 주기가 3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부담 중량이 상당히 많이 감량이 됐습니다. 55kg. 자, 이번에 기존에 2등급 강자들도 나왔고 승급하는 마필도 있는데 볼까요? 승급하는 마필이 마이티팝이라는 마필이 승급전인데 무려 55입니다. 물론 신인 기수가 기상하긴 합니다만 이미 2등급에서 검증된 히든삭스보다 부담의 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여건이 3번 액투몬 같은 경우는 2등급의 강자급인데 이 마필은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무려 2kg 늘었고요. 이 마필의 능력 히든삭스한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액투몬 마필 이번에 세게 보긴 합니다만 그조차도 이 마필한테는 안 된다. 그러면 결론은 모든 상황이 귀결이 되는 마필이 히든삭스입니다. 이번 경기 여건에서 정말 최적이고 최근에 외곽 게이트, 전개 야심은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2번 게이트도 이쯤이고요. 말씀드렸죠. 히든삭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마가 아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마가 아닙니다. 충분히 선위권에 붙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히든삭스. 어떤 이동 간에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이고 일단은 중심축에 세워둘 수 있는 마필 2번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바닥을 쳤기 때문에 거의 내용만 안 본다면 이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에 밀려있죠. 그러나 내용을 봤을 때는 인기순위에 밀려있는 게 오히려 상당한 기회입니다. 왜? 배당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경기에 말씀드렸던 게 능력이 없는 보병 마필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배당 마필을 노린다. 그 마필이 바로 2번 히든삭스인 겁니다. 2번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을 강력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자, 그래서 노림수의 마필은 2번 마필이고 여기 이제 외곽의 최강게임이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있죠. 이 마필은 인기를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2등급의 경주 경험은 없습니다만 직전에 대통령배 대상경주에서 이 마필이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순위는 밀렸죠. 왜 잘 뛰었느냐?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최강게임이 후민권에 머물렀는데 이 마필의 종반의 탄력을 보시면 소위 말해서 이제 지원 F타임이죠. 탄력을 보시면 12초 때 끊었던 마필이 5위를 했던 1번 마필 루킹굿, 여기에 12초 7, 5번 마필 치프인디, 그리고 12초 8을 끊었던 바로 최강게임이었습니다. 9번 마필. 그러니까는 직전에도 전개가 좀 아쉬웠을 뿐이지 뒷심의 경쟁력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이 마필의 인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봤을 때는 이 마필 또한 제가 아예 이 마필을 빼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인기순위 1위 마필 치고는 2등급의 경주 경험 없습니다. 직전에 대상 결준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부담량이 무려 55입니다. 천하의 문세영 기수라고 해도 2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이 이미 2등급에서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히든삭스보다 부담량의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동일 부담량입니다. 동일 부담 중량.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경주는 히든삭스라는 마필을 강하게 강력하게 누려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선행형 마필을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겠죠. 선행원에, 그러니까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역시 마이티 팝입니다. 비록 2등급의 경주경은 없는데 부담이 좀 높긴 합니다만 그만큼 전개이점이 상당히 좋고요. 최근에 완벽하게 이 마필 조시가 난 상태입니다. 특히 직전에는 공백기였죠. 공백기에 바로 우승을 했는데 이때 무려 58일 접어졌습니다. 이거는 높게 살만합니다. 편성도 강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3등급 치고. 그래서 마이티 팝이라는 마필을 저로서는 인정할 수 있겠고, 글쎄요. 7번 마필이 현재 인기로 모으는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마필은 2등급에서 보여준 거는 없습니다. 액티몬한테도 졌죠. 큐피드 메이브한테 졌습니다. 직전에는 히든삭스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직전에 히든삭스는 최악의 전기였고 58이었다. 부담 중행이. 그래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다시 뛰면 상대 안 됩니다. 상대 안 되고요. 오히려 주목할 마필은 말이 이런 마필들. 수리수리마. 3등으로 승급을 하긴 했는데 수리수리마도 기존의 3등급에서는 이 마필이 강자로 분류가 됩니다. 강자로 분류가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슬럼프가 길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마필은 상당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지원F 타임이 12초대죠. 사망 타임도 37초대.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고 뒷심의 경쟁력이 최근에는 완벽하게 호전이 됐습니다. 게다가 승급전으로 인해서 현재 감량 2점까지 고려해본다면 또는 전형적인 중장거리형 마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리수리마가 3등급에서 올라오는 승급마긴 합니다만 이미 3등급 시절부터 강자였다. 그런데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한동안의 슬럼프. 최근의 모습은 그 슬럼프가 완벽하게 극복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수리수리마는 마필을 복병 마필로 함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번 액티몬도 직전에 정말 거리 손실이 상당히 했는데 이거는 하만식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유있게 종반에 외곽에서 날라들어오는데 능력 마필이죠. 액티몬도 2등급에서는 충분히 능력마로 분류가 됩니다. 직전에 내용이 정말 좋았던 11번 게이트였습니다. 출발이 원래 뭐 빠른 마필들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종반에 한 발 쓸 수 있는 추입형 마필인데 종반의 걸음만 보시면 됩니다. 11번 마필. 직전의 편성이 2등급. 이변이 연출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서울 탱크라는 마필이 이변의 주역이었고 액티몬도 역시 인기수 좀 많이 밀렸었죠. 계속 후미권 전개입니다. 만약에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못 믿었거나 아니면은 관록이 없다라면은 많이 서둘렀겠죠. 근데 하만식 기수가 상당히 마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충분히 종반의 승부가 되겠다. 그리고 외곽으로 딱 빼면서 종반의 승부를 그냥 봅니다. 탄력감 자체가 마필의 능력을 믿고 타는 거죠. 결국에는 여유있게 종반에 땁니다. 4번 엄청 때리는데 탄력에서 안 되죠. 11번 마필한테 추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승을 했고요. 직전 대비 부담량이 2kg 좀 늘긴 했습니다만 승급하는 마필이 55인데 액티몬이 56이다? 안 될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라는 점에서 1800보다는 2000m 레이스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마필의 탄력감도 또는 직전 대비 강도 높게 시행된 훈련을 감안해 본다면 마필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고요. 충분히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액티몬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일단은 축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2번 히든삭스 오늘 최고의 승부처 메인이고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물론 이제 당일날 주로 상태에 따라서는 전개 예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전개는 2번을 축으로 해서 앞선에서는 1번의 경쟁력 발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3번 액티몬, 5번 수리수리마, 9번 최강게임 이 4대의 마필 내에서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 다 오픈했습니다. 2번 히든삭스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마이티팝, 3번 액티몬, 5번 수리수리마, 9번 최강게임 이 마필들을 안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민의 최고의 메인 승부처. 저는 일단 뭐 현재로서는 남아있은 몫은 현장에서 현명한 판단, 주로 판단을 통해서 최적의 전개 예측 속에 과연 어느 쪽에 주력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고민만 남아 있습니다. 2번 히든삭스에 따른 고민은 1도 없습니다. 2번 마필을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승차입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역시 국산 마필과 외산 마필 간의 경쟁인데 외산 마필이 좀 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외산 마필 먼저. 5번 마이티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정하는 이번에 나오는 외산 마필 중에 가장 세게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공백기가 좀 있긴 한데 이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가장 셉니다. 외산 마필 중에. 그리고 이 남산 주몽. 이 마필이 여러분들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뭐 놓고 간다는 게 아니라 남산 주몽은 15주 만에 나오는데 저는 이 마필을 데뷔할 때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이 상아리만큼 걸음이 안 나왔었고요. 계속 꼴찌했었죠. 그리고 휴양기를 거쳤고 복귀전을 치르는 이번 경주인데 와, 이 마필이 이 GM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좋았고요. 그래서 예전에 꼴찌를 했던 남산 주몽이 아니다. 충분히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문학어 플리트는 제가 여러분께 직전에 추천을 드렸죠. 삼복 적중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문학어 플리트를 제가 강력하게 놓고 때렸는데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거리가 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스피드가 나와주는 반면에 스타트가 그다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리가 주어진다면 문학 어플리트라는 마필은 분명히 띕니다. 그러면 이번에 1400m 레이스라면 기대치는 있겠지만 상대 마필 만만치 않습니다. 국산 마필이죠. 그러니까 외산마만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외산마 3도의 마필은 이 정도로 설명이 됩니다. 남산 주몽의 변화, 문학 어플리트의 종반의 추임력 분명히 기대가 되고요. 다만 외산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마이티킥인데 이 마필이 공백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혼합 경주에서는 어떤 점을 보셔야 되냐면 국산 마필과 외산 마필인데 국산 마필이 정말 이거는 허접하다, 정말 약하다 라고 한다면 외산 마필 강자, 기대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국산 마필의 능력이 센 마필이 나왔다면 외산 마필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능력 발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국산 마필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국산 마필만 본다면 제가 이번에 A급 승부로 준비된 이유가 국산 마필 간의 능력 사이즈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확연하게. 이미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이 마필들의 잠재력과 능력 평가는 이미 끝났고요. 가장 센 마필은 바로 4번 그레이 스킨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외산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이미 우승의 경험이 있는 충분히 그동안의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직전에도 종반에 거의 날라들어오는 추임력이었죠. 가장 돋보이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그레스킴. 그 다음에 3번 다이아키라는 마필도 절대적으로 이 마필을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 그래서 3번, 4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동일 마주의 마필이죠. 조경수 마주의 1번 KN 스케치, 여기에 KN 언더킹이라는 마필이 현재 추천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뒤의 마필의 능력을 본다면은 문세영 기수가 1번 쪽에 기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인 능력은 KN 언더킹이 좀 더 앞서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마필이 최근에 체중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체중 체크가 좀 필요할 듯 보이고요. 1번 KN 스케치, 이 마필도 가능권인데 최근에 승급한 다음에는 약간의 부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기 순위를 놓고 본다면 1번 KN 스케치 약간 혼전인데 1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번 5천복 이 마필도 승급한 다음에 입상한 경우는 없죠. 직전에 승급 전에 부진했습니다. 5천복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KN 언더킹, 그리고 나서 팔리는 게 3번 4번인데 제가 볼 때는 1번도 마찬가지고요. 1번도 마찬가지고 KN 언더킹도 마찬가지고요. 5천목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마필들이 4등급에서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입니다. 물론 KN 언더킹이 그나마 4등급에서 입상의 경우는 있지만은 최근에 체중이 좀 많이 빠졌고요. 게다가 최외곽 게이트 전개가 썩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 주목할 마필이 바로 3번, 4번이죠. 그러니까 능력 대비 소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들. 그레이스키는 이미 우승의 경험이 있다. 최근에 경쟁력이 나쁘지 않겠고
직전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방점을 찍었다. 이 걸음만 놓고 보면, 복귀만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의 그레이스케는 1400의 거리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아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계속 강편성이었죠. 그러나 걸음은 좋았습니다. 1400의 거리가 주어졌다면 이 마필도 종반에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선책으로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조경수 마주의 2마리, 1번 KN 스케치, 그 다음에 12번 KN 언더킹, 이 마필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6번 오천복이라든가 5번 마이티킹인데, 글쎄요, 이 마필들의 경쟁력은 저로서는 그다지 크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경주의 A급 마지막 승부처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4번 그레스퀸, 3번 다이아키, 이 마필들이 이번 경기에 저에 따른 강력한 누림수의 마필. 특히 4번 마필을 능력을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4번을 중심으로 해서 3번 다이아키, 12번 KN 언더키, 1번 KN 스케치, 그리고 6번 오천복, 마이티기 이런 마필들 4번이 중심입니다. 3번, 1번, 12번 이 마필들을 강하게 주목하고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A급. 그러니까는 마지막 경주 또 인기 순위가 약간 좀 혼전입니다. 12도 또 팔릴 수도 있고 예상치 따라 좀 틀리긴 한데 현재로서는 1번은 좀 많이 팔리고요. 문세용 기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축은 4번이다. 이 순간부터 승부가 되는 겁니다. 4번을 믿는 순간부터 이거는 승부된다. 중배당 승부가 된다. 3번, 1번, 12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경주 A급 승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듯이 부산 금일경마 좀 흡사하죠. 전반부는 신마 경주긴 한데 좀 우열이 드러나는 인기 마필 접전 경주가 많겠고 후반부로 갈수록 대혼전 경주가 많습니다. 후반부 그에 따른 배팅 전략을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목표를 저는 소개 목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300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내년에 상반기 500분 내년에 연말에 1000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요경마일시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토요경마 꼭 현명한 선택 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예상만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또 하시고 다른 전문가들도 있겠죠. 어떻게 추천하는지 서핑하신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제 예상이 많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은 저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저도 현장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하겠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건승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